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7월 1일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지 2달가량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잠시 주춤했던 홍콩 민주화 시위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 6일 홍콩 도심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한 소녀가 달아나자 경찰이 바닥에 쓰러뜨리고 제압합니다. 12살 소녀는 미술 도구를 사기 위해서 시내에 나왔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수상한 낌새를 보이며 도망쳤기 때문에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집회에 참가한 시민 289명이 체포됐고 진압 과정에서 9명이 다쳤습니다. 12살 소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睇下油麻地嗰邊有冇？點知咧嗰邊俾嗰啲差佬封晒，咁我當時好驚嘅，佢叫我哋企喺度，不過嗰陣時冷靜唔到，我就跑咗去。 시위가 열린 지난 6일은 당초 입법회 선거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선거를 최소 1년 이상 연기했고 홍콩 시민들은 보안법 시행에 이어 자유선거까지 침해를 받았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항의를 했습니다. 1000명가량이 모인 이날 시위는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홍콩 보안법에 대한 반발은 홍콩을 넘어 대만과 태국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개봉을 앞둔 디즈니 영화 뮬란에 대한 관람 거부 운동도 거셉니다. 뮬란의 주연 배우 류이페이가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홍콩과 대만, 태국 청년들의 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이달 안에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홍콩 보안법 시행 벌써 2달이 넘었는데 네, 홍콩 네. 시민들의 저항 의지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의지는 분명히 살아있다. 다만 이제 그 규모에서 보여지듯이 대규모로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죠.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홍콩 입법원 선거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1년 연기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7월 13일에 이번 예정대로 만약에 했으면 입법원 선거가 9월 6일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예비 선거를 하는데 약 60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예비 선거라는 게 뭐냐면 소위 민주 진영에 대한 결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잠재해 있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의지가 드러난 거고 이 홍콩 보안법이라는 서슬이 시퍼런 이런 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비록 규모는 이전보다는 훨씬 적지만 이렇게 시위에 나섰다는 거는 홍콩의 안정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는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일에도 중국 공산당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경 외교 방침을 다시 한번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떤 전략일까요? 기본적으로 그 강경 정책을 계속 펼치는 것은 일단 그 홍콩 보안법이라는 것 자체가 강경책으로 홍콩을 통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전히 이 민주 인사들을 검거하고 기본적으로는 홍콩 내부의 민주 세력을 와해시키고 또 이 미국 등 이 서방 세계와의 연대를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그 보안법을 해놓고 물러난다라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강경책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아하.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달 안에 시진핑 주석과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만나게 되면 말이죠. 홍콩 보안법 통과 이후 첫 번째 만남이 되는 겁니다. 시진핑 네네. 주석 이번에도 캐리람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홍콩 보안법 더욱더 강경하게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홍콩의 소위 민주화 주도 세력이 거의 와해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미 7개 민주단체가 해체가 됐고 일부 네. 주도 인사들이 도피하고 망명하고 이랬단 말이죠. 게다가 미 대선 정국 때문에 그 홍콩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동력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일단 홍콩에 대한 강경책을 얘기한 다음에
공권력이 절대 우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와해의 변현까지 간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위 당근책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캐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홍콩 보안법 강행, 강경 대응에 대한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다. 그런 메시지를 홍콩 사회와 국제사회에 주려고 하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홍콩 현지 매체는 지난 6일 시위를 통해 홍콩 보안법 아래에서도 시민들의 저항 의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콩 보안법 집행이 강경해질수록 홍콩 시민들의 저항 의지도 거세지면서 홍콩의 민주화 진통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